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5월 실전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보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중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공공부조에 관한 문제죠.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있고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문제로 나온 공공부조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상황할 때 좀 쉬운 부분은 서비스는 뒤에 반드시 복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가 들어가면 서비스다. 복지, 서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보는 내용들은 사회보험이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닌, 그러니까 복지자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부조라고 한다. 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실은 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복지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이런 식으로 복지가 들어가는 말은 뭐라고요? 서비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은 사회보험, 그렇지 않은 내용은 뭐라고요? 공공부조.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뭐 자산 구조 이런 거 어떻게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까지 아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자, 이 문제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건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처럼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일반적으로 정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은 거에 있습니다. 낮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동산에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해하시면 풀 수는 있지만 개별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니까 부동산은 집이라고 하는 게 사고팔고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렵잖아요.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높다 낮다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떠냐 이거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보험계약의 단체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든 또는 무슨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로 틀립니다. 뭐뭐에게만 적용된다. 뭐뭐만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된다. 또는 계약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런 문제들은 틀린 게 많고요. 또 모든이라고 하는 지문이 들어가는 것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정답이 1번인데요.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약이 단체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개별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단체 보험으로 취급을 받지만 모든 계약이 아니라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키워드 중에 우리가 지문상에 뭐뭐만 또는 뭐뭐 모두 뭐 이런 단어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잘 보시면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런 지문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나 취소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어떤 건가요? 해당 사항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17세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보험에서는 15세, 만 15세가 있으니까 15세 기억하시고 15세 미만자를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겠고요. 자,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 청약 철회가 접수된 계약이니까 이런 계약은 우리가 청약 철회가 접수된 계약이니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계약이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서명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계약 체결 후에 서명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계약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명을 받지 않은 거가 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까지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지문도 약간 꼬아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읽어보면 다 틀린 답, 맞는 답 이렇게 좀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뭐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체결 후에 받았으니까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금 지급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험금 청구 그 서류를, 구비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이내, 조사를 하고 나서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 두 개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쟁 조정 신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일 같은 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 이런 게 없고, 분쟁 조정 신청이 완료된 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문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계약 부활에 대한 설명.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지된 계약이 해지환급금을 여러분들 해지환급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해지계약이 있는데 이 해지계약이 언제요? 3년 이내. 그래서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하고 우리가 이제 뭐 클레임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데,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험 계약의 적부를 심사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클레임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적부 심사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계약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심사하는 부분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틀린 거 고르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해서 그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요. 당연히 보험료를 조정하겠죠. 예,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금을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이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의 한도까지 조정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보험금의 조정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실과 다른 거. 자, 우리가 보험회사 설계사들은 여러분들 가서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수령해서 여러분들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안 되고, 회사 명의로 된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돈을 수령했다, 보험료를 수령하셨다면 바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뭐겠습니까?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특정 군의 특성에 기초해서 위험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위험한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한 군의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현상. 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속여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가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지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속이고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되게 불리해지는 거죠. 다른 계약자들이 불리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위험률이 높아져서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선택,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선택,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선택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내가 모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해서 다른 많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보험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일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사 등이 이제 연루가 되면은 모방 범죄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설계사는 그런 것들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다는 것처럼 이 유죄가 확정되면은 감독원에 우리가 금융질서문란자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에 여러분들이 금융질서문란자로 여러분들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형사처벌과 함께 수취한 보험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됩니다. 뭐하고 함께? 아주 중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수취한 보험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